여러분 안녕하세요. 억터키 한수혜입니다. 네, 억터키입니다.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 학창 시절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잘라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잘라서 해드리냐면요,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하실 거죠?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저희 이야기 보따리 중에서 제가 학교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제가 막 남자 애들한테 너무 못되게 놀았다 그러니까 막 억토끼 막 껌좀 씹던 막 일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막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했나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애들이랑 거의 친해질 무렵에 있을 때 잘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때쯤에 이제 남자애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북한에서는 17살만 되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 됩니다. 17살 돼서 군대에 가면 10년 동안 못 돌아와요, 집에. 정말 휴가도 없이 10년을 보내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얼굴에 지금, 아니, 내 눈에 지금 눈 감고 상상해도 그려지는 나의 학급 같은 반 남자애들의 모습은 정말 애기거든요. 지금도 17살 때 그 모습은 되게 애기한 소년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이제는 제대될 임박에 있을 거예요, 정말.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갑자기 이제 제가 사는 구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폭탄이 아니고요. 집단 탄원이라는 무시무시한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 집단 탄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대한민국에 사시는 우리 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집단으로 내가 자발적 충성심에 의해서 어디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이제 같이 나 하나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랑 같이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집단 탄원이에요. 근데 이 집단 탄원은 절대로 개개인이 승인해야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같이 동의를 해야 집단 탄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건 또 북한에서 대서특비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대서특비라는 제발 역사에 있어서는 안 돼 막 하면서 집단 탄원만 제발 걸리지 말자 이랬는데, 이게 로또 번호도 아니고 딱 당첨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희가 1군단, 5군단에 집단 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깜짝 놀란 거죠. 부모님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특목고라는 여기로 말하는 특목고, 북한에서는 1거등이라고 합니다. 1거등 애들은 군대에 거의 안 갑니다. 항상 공부만 시켰던 애들이고, 공부만 해서 자기가 이제 어느 대학까지 가려고 진로를 다 이제 세우고 있는 애들인데, 걔네도 예외 없이 집단 탄원에 걸린 겁니다. 이 집단 탄원에 왜 걸렸냐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만경대 구역이라고 하죠. 그 구역의 제일 윗사람들이 우리랑 사전에 토의도 없이 김정일한테 아첨을 부리고 싶어서 지들끼리 편지를 씁니다. 저희 만경대 구역 2008년 졸업생들, 2008년 졸업생들이 저희였거든요. 2008년 졸업생들은 당신께서 제일 걱정하시고 이제 심려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부분에 집단 탄원을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북한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대, 저기 강원도 철원 그런 쪽에
1군단, 어군단에 제일 가기 싫어합니다. 거기 가면 거의 100% 영양실조가 걸리고 정말 열악하다고 부모님들이 있는 단 없는 단 다 뇌물로 거이면서 그 1군단, 5군단만은 빼려고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는 그 부대에서 빠집니다. 근데 그 부대에 어머, 이것도 만경대구역이 평양시에서 제일 큰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계획을 우리가 다 해주는 거죠. 예, 거기 다 나가는 바람에 다른 구역에 있는 애들이 야야 고맙다 야 막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예, 지네끼리 앉아서 편지를 써서 정말 아첨기가 뚝뚝 묻어나는 문구들만 예,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저희가 나가서 뭐 남산의 푸른 호랑이의 기상을 떨치고 오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참 그렇게 하면서 저 누구야 그 김정일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에 문제가 뭐냐면 편지를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다 김정일이 사인을 했네요. 어머 큰일 났어요. 예, 김정일이라고 딱 박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멍청한 이 윗분들은 예,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태가 커질지 생각도 못 하고 이제 저지른 거죠. 근데 정말 사인이 박혀서 딱 내려오는 순간에는 이게 헌법보다 예, 몇십 배, 몇백 배로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럼 윗분들 예, 머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다 직책 다 내려놓고 혁명하고 이제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창 군사동원부에 이제 글 잘 쓰는 예, 그런 또 이제 제 자랑 됐나요? 예, 거기 한창 다닐 때인데 밤에 구역당 책임비서, 구역당 총연비서 뭐 이런 몇 명 군부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군사동원부 부장방에 모입니다. 그때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와서 이 되게 풍채 있게 좋고 누가 보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예, 이 병무청 총장 앞에 와서 여기를 말하면 병무청 총장이죠. 앞에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너무나도 큰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동원부 부장이 울지 말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들이 다 이렇게 엎질러 넣은 상황인데 물을 어떻게 퍼담겠냐고 하면서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긍정 감화 교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그 간부들 있죠. 학생 간부들, 반장, 부비서, 청년비서 뭐 이런 애들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예, 구역장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자, 여기서 너희가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방침 간초를 할 수 없다. 그럼 방침을 왜 올렸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 예, 저희는 또 무사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저희가 내려와서 하라는 대로 궁정감화 교양을 합니다. 학교에서 부르더라고요. 또 오더니 네가 사상부비서인데 청년동맹 사상부비서 이게 뭔 말이냐면 선전선동의 제일선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선전선동을 해야 돼요. 제가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네가 나가서 긍정감화교양을 학교 앞에 애들 앞에서 해라 해가지고 제가 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나의 친구들과 같이 예, 군대로 나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뒤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다 나갑시다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군사동원부 예, 여기를 말하면 병무청에서 난리가 뒤집어집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예, 그 특목고 어머니들이 아예 그 길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왜냐면 이 어머니들은 6년, 10년 동안 자기 애들 공부시켜서 오로지 그 대학 하나 보내려고 정말 뒷바라지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한 어머니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황당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그 바람에 병무청 총장 혼자서 다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병무청 군사동원부 부장이 정말 어느 정도가 됐냐면 뇌혈전이 왔어요. 뇌혈전이 와서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다 입원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정말 막
쉴 새 없이 똑똑 두드리고 막 안녕하십니까 부장동지 제가 어느 학교 누구 엄마입니다 하면서 이게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좀 빼보려고 하는데 이게 방침권에 걸려서 절대로 누구도 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와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가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이분들을 혼자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내열전에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냐면 한쪽에선 전화 막 오고 계속 문 두드리고 막 그 같은 그 직속 부하들은 부장동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하면서 이제 보고하러 오려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똑똑 두드리는데 문 열면서 여보시오 하면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멘붕이 왔었죠. 차츰차츰 이제 하나들 이제 북한 사람들이 포기를 그러니까 포기를 잘 합니다. 왜냐면 누가 그 권력에 누가 맞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정말 입대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입대 문건에 대학 수능 시험 그 대학 입학 통지서를 앞에다 붙이고 나간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얘를 좀 잘 봐주세요 하는 문구를 어떻게 썼냐면요. 얘는 몇 월 며칠 방침에 의해서 집단 탄원한 대상입니다 하고 이제 앞에다 이제 다 끼워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내 친구들도 있습니다. 걔네 엄마가 진짜 제 손 잡고 엉엉 우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위로의 말씀도 못 드렸었습니다. 걔네를 이제 다 데리고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특별 지시로 평양역에 기차 한 대를 통째로 비워서 전용 기차를 대기를 시켰고요. 아침부터 이제 저희 그 만경대 구역 남자애들 그 애들을 실어 가기 위한 버스를 평양시에서 이제 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제 버스를 다 대기시켜서 구역에서 시 군사당원부에 가서 이제 그 군복도 입어야 되고 그다음 뭐 이렇게 배낭도 매야 되고 뭐 이런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걸 이제 평양시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루 아침에 다음날에 나가보니까 어머 내 우리 반 친구 남자애들 다 없어졌어. 그때 막 되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정말 6년 7년 동안 같이 미워도 고와도 계속 눈 맞대고 이마 맞대고 앉아있던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없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막 환영식을 하고 이제 뭐 다 이제 뭐 어머니 조국을 지키러 떠나는 우리의 무슨 장관 아들 딸들 하면서 다 이제 태워서 보냅니다. 시군사당본부를 보내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보낸 사람들 뒤를 따라서 저희는 지하철이나 뭐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용을 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부모님들은 그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도시락 싸온 걸 다 같이 먹이고 그 다음 또 얘네들은 밥만 먹고 또 시군사당본부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동을 해서 그 전용 열차에 딱 태워진 상태에서 부모님들이랑 면회를 시킵니다. 그 시간에 저희는 또 도시락을 다 먹여서 부모님들은 걔네들한테 도시락을 다 먹여서 그거 다 뒤처리 해가지고 그걸 또 이그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평양역까지 참 가까운 거리에 놨으면 좋겠는데 하필 제일 만경대구역에서 소성구역까지 어디 역포교인가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평양역으로 가자면 정말 평양시 테두리를 한 바퀴 돌거든요. 그렇게 힘든 걸음을 하면서 부모들이 자기 애들을 뒤를 따라다닙니다. 애들을 보내고 평양역 이제 기차역이죠. 그 평양역에 부모님들과 이제 만나는 시간이 7시면 7시에 7시까지 모이세요 하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시가 떨어지고 내 남자친구 애들은 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뭐 이제 부모님들 따라가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애들이 그래도 우리 정이 있었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눈치를 못 챘어요. 아, 이것들이 연애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눈치를 못 챘거든요. 그래서 아, 안 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네가 비서였잖냐, 네가 반장이었잖냐 이러면서 가자고 해서 제가 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얘기는 더 재밌는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가 재미있었나요? 예,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